봄 계층 표현의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BOM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BOM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이렇게 그려보거나 표현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오류 많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봄을 표현하는데 그 봄 표현의 차이 같은 것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BOM을 표현하는데 편하고 또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봄 계층 표현의 오류는 그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같은 BOM 시스템, 그러니까 같은 회사의 BOM 또는 뭐 같은 제품을 표현하고 있는 BOM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BOM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런 같은 BOM 시스템에서 이제 X라는 제품하고 Y라는 제품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에 보면 요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X라는 부품은 A, B, 이제 좌측에 있는 X라는 부품은 A, B라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B라는 부품은 이제 C와 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제품의 BOM 구조고요. 두 번째 Y를 보면 Y는 G와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B는 C와 E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오류가 있는 거고요. 둘 중에 어떤 건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B라는 부품이 X에도 쓰였고 Y에도 쓰였는데 B라는 부품의 아래에 보면 그 구성품이 그러니까 조립이라면 B가 조립품이라면 그거의 구성 부품이 C와 D 하나는 또 하나는 C와 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부품이 다른 거죠. 같은 부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국 번호는 같은데 사람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부품 번호인데 아래 구성 부품이 다르다는 얘기는 잘못됐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잘못 표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 B가 결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형품이라는 특별한 경우, 변형품이라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품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어떤 변형품이라는 어떤 체계를 쓰지 않는 이상 하나의 부품이 결정이 되면 B라는 부품이 즉 그 조립품 C와 D의 조립품으로 결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이 B라는 부품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C하고 E가 표현되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거가 맞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Y에 있는 B는 표현이 잘못됐거나 또는 이제 오기 잘못 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부품의 제품 구조가 딱 결정이 되면 그거는 영원히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말할까요?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도 이제 법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결정이 되면 평생 이제 끝까지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부품 번호가 결정되면 부품의 구성 정보, 조립 BOM 구조, B의 BOM 구조, 그러니까 B는 C와 D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정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금방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특별한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쓰다 보면 오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BOM 체계로 우리가 X, Y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트리 구조로 그림으로 네트워크 구조죠.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뭐 문서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통 글쓰기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 같은 경우에 거기 화면의 우측 끝부분에 이제 들여쓰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0 계층이 X고요. 그 다음에 1계층에는 이제 A, B가 있죠. 그리고 B 아래는 C와 D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개수는 우리가 생략을 했고요. 전부 다 1인데 그 소요 수량은 전부 다 1로 보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를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Y는 0계층이 Y고 1계층이 G,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아래에 있는 계층들이 이제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DE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딱 보면 이 BOM 구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B 아래 CD가 있는데 좌측에는 우측에는 DE가 있다. 그럼 이건 뭐 어떤 오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BOM을 표현을 하고 그게 뭐 이런 들여쓰기 BOM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똑같은 부품이 사용됐는데 그 아래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품들이 다르다 그러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 번씩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이제 더 살펴보면 그래서 B라는 부품이 지금 예를 들어서 CD라고 그게 이제 옳은 것이다. B라는 부품은 C와 D의 구성 부품을 가지고 있다. 그 제품 구조다 또는 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게 옳은 거라고 치면 이 B라는 부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이 하나의 봄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 모든 곳에서 영원히 B의 BOM 구조는 C와 D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외의 표현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건 이제 오기가 됐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X를 표현할 때 A, B 해서 B 아래 보면 CD가 있고요. Y를 표현할 때도 Y 제품에도 B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보면 CD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라는 부품에도 쭉 보면 이제 프론트 아래 도어하고 B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CD가 아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품이 결정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영원히 그 사람이 죽든 뭐 어떻게든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영원히 이 부품 B라는 거에 구성 부품이 CD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디에 쓰이든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BOM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조건입니다. 일관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두 개, 여기서는 전부 다 두 개네요. 그 하위 부품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위 부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조립품을 만들 때 A와 B 구성 부품이 이루어지죠. 두 개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X의 아래에 부품이 하나만 있어요. 뭐 A가 하나만 있다.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 하나가 있으면 X랑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부품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X나 A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부품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걸 조립해서 X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두 개 이상 A, B 두 개 이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탁자 예에서도 나왔는데 X는 그 부품이고 A는 재료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A를 가공해야지만 X가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을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조립품이다. 기계 조립품이다 할 경우에는 하나의 조립품에 그 아래 구성 부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BOM을 작성했을 때 이상하지 않은지 잘 표현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OM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예제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복잡한 경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카 예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휠 아래 B라는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B는 이제 CD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부품이 또다시 이 제품의 다른 곳에 쓰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디 아래 프론트가 있고요. 프론트 아래 B가 또 쓰였죠. 그래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B 아래는 CD라는 구성 부품이 똑같이 있어야 되죠. 다르면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정보 시스템 특히 어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료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측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선으로 그어놓은 것들은
어떤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품들은 실제로 이렇게 중복돼서 B가 두 개가 쓰인 게 아니라 사실 하나만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내에. B가 하나만 있고 B가 두 번 나타나는 것은 거기 연결이 두 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우측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휠 아래 B가 있는데 그게 따로 B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B는 하나만 있고 아래 거기서 휠하고 프론트가 이 B라는 것을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품 구조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좌측도 그 다음에 우측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좌측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배운 거를 다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봄 계층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좌측처럼 표시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부품을 만들 때 그 아래 직접 표현되는 직접 그 부품의 부품을 조립하는데 또는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뭐냐 그 집합이 뭐냐 하는 봄 계층 측면에서 그걸 더 강하게 표현한 게 좌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그림을 보면은 휠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B하고 튜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론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B하고 도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하던 BOM 그 다음에 BOM 계층 개념을 강하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그 연결을 해서 표시한 거. 그러니까 B가 휠하고 프론트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어떤 컴퓨터에 표현하는 자료 구조 형태로 표현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품 구조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휠을 만들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하냐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휠을 만들 때 어떤 부품과 연계가 되어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휠을 만들 때는 튜브랑 그 B라는 부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고, 프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좋으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 용도에 따라 다른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BOM, 어떤 부품을 만들 때, 어떤 이제 어셈블리, 조립품을 만들 때 어떤 구성 부품이 필요하냐를 찾아내는 데는 좋겠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또 처리하는 데는, 우측에 있는 자료 구조 형태가 좋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내에 이 자료를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측처럼 표현해도 디스플레이 할 때 사실은 좌측처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측처럼 제품 구조로 표현하는 게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도 처리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어떤 일관되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BOM 계층이라는 걸로 표현했고, 하나는 구조의 연결이라는 제품 구조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들여쓰기 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들여쓰기 봄. 그래서 들여쓰기 봄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들여쓰기 봄은 봄 계층 중심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일단 이제 왼쪽에는 들여쓰기 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 구조 형식으로, 그러니까 계층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링크로 연결을 해서 표현하는 제품 구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제 들여쓰기 봄을 보면 첫 번째 0 계층이 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제 카가 0 계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계층이 이제 휠하고 바디가 있죠. 첫 번째 계층 카 바로 아래 계층이요. 그러면 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는 바로 그 아래 걸 또 써줘야 되니까 휠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B와 튜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B라는 것을 이제 또 표현합니다. 이 계층이 B. 그 다음에 B 아래는 B는 C와 D로 이루어졌으니까 3계층이 C, 3계층이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B가 이렇게 박스로 되어 표시되는 B가 표현됐고요. B가 표현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2계층을 다시 표현해야죠. 그래서 이게 튜브입니다. 튜브를 표현했죠. 그래서 튜브 2계층 그리고 끝났고요. 다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바디로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사실은 depth first가 깊이 먼저 이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는 깊이 먼저 표현. 그러니까 아래로 먼저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갔다가 그게 다 끝나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옆에 걸로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우선, 뭐 검색, 깊이 우선, 뭐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튜브를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계층인 바디로 올라가는 거죠. 끝까지 이제 튜브도 끝까지 갔으니까 아래 깊이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디는 이제 표현됐고 바디를 깊이로 또 들어가면 프론트가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론트도 또 깊이로 들어가니까 B가 또 표현되죠. 프론트에 이제 좌측에 있는 좌측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B 아래는 다시 CD. 그래서 3계층의 B, 4계층의 C, 4계층의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에서 B를 갔으니까 B가 다 끝났으니까 D까지. 그래서 도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계층의 도어. 그 다음에 바디에 엔드로 이제 프론트가 끝났으니까 엔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엔드. 그래서 이제 들여쓰기 BOM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들여쓰기 BOM은 이제 봄 계층을 표현을 해서 B, C, D 그러니까 B가 C와 D로 이루어져 있다는 제품 구조가 두 번 나오죠. 예, 그래서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계층이 달라요. B가 처음에 쓰인 휠 아래 쓰였을 때는 2계층에 쓰였는데 프론트에 쓰일 때는 3계층부터 쓰였죠. 그래서 같은 부품이지만 계층이 다르게 쓰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다시 강조를 했지만 B 아래는 항상 CD라는 그게 같이 와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우리 좌측에 이제 우측에 그 제품 구조를 보면 B는 하나잖아요. B는 하나고 그걸 연결해서 쓸 뿐이기 때문에 제품 구조 BOM은 당연히 B는 항상 아래 C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라든가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 보면 이것이 이제 앞에 우리가 오류라고 말했던 것처럼 B 아래 C, D가 CE라든가 이렇게 표현될 리는 없죠. 그러면 B라는 아이템을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하게 쓰기 때문에 그 아래는 항상 이렇게 CD라는 동일한 아래 구성 부품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BOM 시스템 아래서 부품들이 표현될 때 하나의 똑같은 부품이 B라는 부품이었습니다. 예제에서는 그게 어떤 때는 CD로 표현됐다가 어떤 때는 CE로 표현됐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뭔가 뭐 오기가 되어 있거나 잘못 적었거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부품에 어디든지 그 부품 번호가 동일한 부품 번호가 쓰였으면 그거의 제품 구조는 항상 같다. 그게 이제 수명주기, 뭐 영원히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부품이, 그 부품이 여러 번 쓰일 때를 가지고, 그거를, BOM 체계, BOM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고, 그거를 이제 제품 구조, 부품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해봤고요.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를 같이 그걸로 써보면서 들여쓰기가 봄 레벨, 봄 계층 중심의 어떤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 제품 구조 안에서 동일한 부품이 쓰였더라도 그 계층이 서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이런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제품을 BOM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봄이라는 게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상황을 이렇게 BOM으로 봄으로 표현하다 보면 약간 그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T라든가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이 정보 체계 안에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별 오류 없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같은 걸 하는 거는 그거 자체를 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면 실수는 안 하지만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현상이나 도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들여쓰기를 손으로 이렇게 BOM을 써보면 훨씬 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